네, 반갑습니다. 30분이 되어서요. 수업을 시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서 계신 분들도 계시고, 네, 많이 해봤는데 엄청 떨립니다. 수업 시연하기 전에 저는 양산 덕계에 있는 웅산중학교의 정보교사입니다. 정보교사고, 와달라는 요청을 좀 받아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수업 시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수업 시연 전에 조금 이제 양해의 말씀을 드릴게, 지금 현재 이 전체 실 공간 안에 그 인터넷 환경 자체가 좀 열악합니다. 뭐 그래서 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저희가 몇 번을 점검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업체들을 통해서 제공된 노트북이 하루 종일 이제 디스플레이 상태로 있다 보니까 배터리가 이렇게 지금은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의 하자는 아니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자는 아니고, 꼭 그렇게 될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하시고, 옆에 계신 선생님이나 그 있는 상태대로, 무엇보다 제 수업을 뭐 이렇게 보러 오신 건 아니시기 때문에 이 환경 안에서 이제 뭐 우리가 앞으로 그린 스마트 학교가 되든 또 미래형 학교가 되든 그런 공간 안에서 이런 환경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정보교사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 아이북과 아이톡톡 또 정보교과 내용 안에 있는 코딩 프로그래밍 단원을 했던 수업을 그대로 가져와서 내용적으로는 소개를 할 텐데, 모르셔도 괜찮고 저런 수업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구나, 이런 공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구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이제 적응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수업체로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한 소개가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분 시간 안에 한 20분 정도는 수업에 대한 어떤 풀어내는 시간, 그 다음에 10분 정도는 저도 다는 아니지만 오전부터 와서 이 환경들을 좀 보고 익혔는데,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좀 받고 답을 제가 드리던가, 못 드리면 제가 드리던가, 그렇게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정보 수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 프로그래밍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단원을 어떻게 이제 아이들과 녹여낼까 굉장히 애들 어려워하고 재미없어 하는데, 게임을 만들어 보면 조금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처음 이제 소개했던 게임이 요 게임인데, 혹시 이제 보신 적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시연이 될까요? 한번 제가 전혀 안 나오네요. 업체에서 이걸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일단은 게임의 실행 화면을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화면까지를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데스크도 올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모션 데스크라고, 보통 앉아서도 쓰시다가 이제 좌우 버튼 또는 메모리 기능을 넣어서 이렇게 높낮이 조절이 되는, 요즘 이런 것들도 많이 쓰고요. 지금 이 게임이 구글 크롬이라는 브라우저에서 인터넷 접속이 안 될 때 잠깐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내장돼 있어요. 인터넷이 안 돼도 되는 게임인데, 요걸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이 게임을 이제 하게 하니까 아주 수업 시간에 신이 나서 막 게임을 막 했었거든요. 하다가 이걸 한번 만들어 보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보면 지금 발을 움직이는 공룡이 이렇게 점프를 하는데, 저 공룡이 이렇게 뛰는, 우리가 뛴다고 점프한다고 표현하는데, 저 뛰는 부분을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요거를 한 차시 정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까지도 그 많은 블록 프로그램 중에서 엔트리라고 우리나라 네이버가 개발한 엔트리를 많이 쓰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접속을
하셔서 직접 한번 같이 우리가 한번 이거 배우실 필요는 없지만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예, 여러분들 현재 이런 화면 네. 화면이 아하, 네. 현재 미러링 장비가 전부 무선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장비, 그 다음에 여기 메인까지 미러링, 그러니까 무선으로 미러링, 그러니까 화면이 복제돼서 보이는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메인 장비가, 네. 항상 이래요. 뭔가 하면, 딱 실전 때, 연습 때 되다가, 실전 때, 네. 네. 보시면,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엔트리라고 치시면 되거든요. 네. 엔트리라고 치시면 되고, 선생님들 컴퓨터에는 거의 설정을 다 해두었습니다. 해두었고, 네, 뭐, 잘 안 보일 텐데, 네. 이렇게 치시면 되거든요. 주소줄에 한글로, 주소 입력줄에 한글로 엔트리라고 치시면 되고, 지금은 거의 다 접속이 돼 있고, 이 정도는 학생들이 잘 따라오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했을 때, 엔트리까지는 저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이제 학생들마다 만나는 화면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처음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는 용어를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 수업부터 계속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 여기인데, 이렇게 오브젝트라고 하는 단어. 오브젝트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이 화면에 보이는 이런 개체, 그림이나 소리를 오브젝트라고 한다. 그러면서 따라해 봅시다. 이런 것까지 몇 번 같이 해서 이 용어가 계속 이후에는 설명 없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외의 설명들을 너무 많이 하면 또 애들 어려워해서 그렇게 놔두고,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그림, 뭐 명칭은 뭐 엔트리봇이라고 했지만, 요 오브젝트가 아까 말한 공룡처럼 점프하는 걸 한번 만들어보자. 네, 그런 얘기를 수업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어서 보는데,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점프 내지는 올라갔다 내려왔다 위로 라고 하지만, 과연 컴퓨터는 또는 다른 나라 사람은 점프는 알아듣겠지만 위로라 이런 말을 알아들을까? 개념이 그게 맞나? 그랬을 때 여기에 아이들이 그닥 좋아하지는 않는 수학의 개념을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점프라는 것은 우리가 편하게 말할 때는 위로 갔다가 올라간 만큼 내려와야 하는, 그게 점프거든요. 그걸 프로그래밍 언어, 블록 언어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로 어떻게 구현해야 하나, 컴퓨터가 내지는 엔트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개념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공룡 게임에서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명령어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개념인 좌표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좌표상에서 이 가로라고 명칭하겠습니다. 가로일 때 이 좌표에 대한 명칭을 뭐라고 하나요? 네, 그렇게 물었으면 애들한테도. 네, X입니다, X. X고, 세로는요? 네, Y라고 했었습니다. 인식하네요. 네,
Y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위로라고 말하는 것들을 컴퓨터가 인식하지 않고 좌표상에서 2차원 좌표상에서 위로라는 표현은 Y 좌표를 이용하는 것이다. 같이 연동해서 이 부분은 다음번에는 수학생에게 부탁드려서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블럭을 해보면 방금 배웠던 Y 좌표를 100만큼 바꾸기, Y 좌표를 마이너스 100만큼 바꾸기. 예, 요거는 일단 지금 실습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요 정도는 요 색깔의 블록은 여기 보시면 보라색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요 연두색은 제일 처음에 시작에 이 버튼을 찾아서 한번 해보실까요? 여기 보면 이 블럭이거든요. 자, 시작 버튼에 보면 두 번째 있는 이 블럭을 가져오셔서 여기를 누르셔야 아래쪽에 있는 스페이스 키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보라색에 있는 찾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뭐든 처음은 쉽지 않다. 이것도 여러 번 반복을 해서 해야 어디에 있는 블럭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있고 그것을 내 생각을 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데까지 이룰 수 있다 하면서 요걸 이용하고 갖다가 붙이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모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교에도 보면 아이들이 조금 초등학교 때 많이 해서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못하는 친구들이 있고 실제 그런 걸 고려해서 앉혀 놓으면 아이들끼리 해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끼리 이 정도의 코드는 제가 시간만 충분히 주면 협력해서 찾아서 그 단계까지 오는, 저는 이제 보고 확인만 하면 되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스템을 조금 설명을 하면 어떤 거 하시나요? 다른 모든 거 보려고. 지금 그러면 지금 이 미러링 시스템이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모둠에 있는 화면을 내지는 이 모둠용 있는 중간 화면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같이 보면서 아까 연습했었는데 지금 제 화면이고요. 이쪽에서 지금 하고 계신 거 뭔가 작업이 되어가는 이쪽 거 볼까요? 이쪽에 보면 이쪽도 그쪽인가요? 더블 클릭 하나 해주실래요? 저기서 저렇게 더블 클릭 해주시면 떠야 되는데 이렇게 저쪽에서 하고 있는 화면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래서 결국 미래형 수업은 아이들과 더욱더 소통하고 이 신호가 쌍방향으로 오고 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또 공유할 수 있고 조금 있다가 또 제 화면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형태도 시연을 할 건데요. 이렇게 잘 갔다가 지금 한 거 확인이 가능하죠. 교사가 잘 갔다 했다면서 그럼 모둠 안에서도 모둠용 모니터를 보면서 그 결과물까지 도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화면으로 와야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실행 버튼은 파란색 실행하기 시작하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인데 여기 있습니다. 마우스가 여기 있습니다. 요걸 눌러보시면 실제로 뭐 되나요? 이렇게 작동이 되나 한번 해보십시오.
작동이 잘 되지 않을 거거든요. 터치가 저기 네, 이 코드를 그대로 놓고 실행시키면 이 스페이스 키를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점프를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 거예요. 점프라는 것이 시차 없이 그냥 위로 갔다가 떨어지는 것만 점프냐? 우리 농구 선수들은 채공 시간이라고 하죠. 떠 있는 시간만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의 개념이 빠진 거예요. 네. 그래서 채공 시간이 안에 개념 안에 없기 때문에 네,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실제로 뭐가 있었지만 그래서 코드 안에 이런 내용 가운데 채공 시간만큼 아무리 우수한 뭐 농구 선수도 몇 초씩 나르지는 않을 것 같고 적당한 시간을 주게 되면 이 코드의 변화가 실행시킬 때 코드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모든 별로 해보시고 다 보이시려고 하시는 거죠? 다른 모든 거 자, 되어가는 팀이 여기 거를 제가 이건 제 거고 자, 하신 모둠이 있으신가요? 하고 계시나요? 네. 네, 하셨네요. 네. 네. 자, 한번 실행해서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느 지금 컴퓨터인지 모르겠는데, 네, 한번 스페이스 눌러서, 네, 아마 하셨는데 전송되는 동안 안 되나요? 스페이스 눌렀을 때 코드는 맞는데, 방금 뭔가 굉장히 느리게 작동하는데, 네, 실제 되거든요. 됩니다. 본인 컴퓨터들도 아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놀랐던 게 자기 생각이 얼마 아니고 블록도 몇 개 아니지만 생각한 개념을 언어로 다른 컴퓨팅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서 애들이 신기했고 게임을 만들어 간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나름 재밌어 했었던 이었고요. 네, 지금 아니고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네. 네, 제 화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서 한 단계씩 이게 프로그래밍을 만드는 개념 안에서도 문제를 처음부터 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할 때 그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를 작은 단위로 쪼개는 그런 개념을 가르치거든요. 작은 것 하나부터 전체 게임에서 캐릭터 하나가 점프하는 것, 그 점프도 한 단계씩 쪼개서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어려움을 조금 쉽게 받아들이고 성취감을 그 단계별로 가져갔었던 수업이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점프를 다른 개념으로 이거는 실습을 이제 먼저 해보시고 하면 되는데 나중에 해보시면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부드럽게 점프하고 부드럽게 올라가고 부드럽게 내려옵니다. 그렇게 가능한 이유는 20 곱하기 5면 값이 얼마일까요? 다 답을 주셔야 됩니다. 20 곱하기 5는 답이 얼마일까요? 100입니다. 아까 처음에 저희 했던 코드 지금 쓰고 계신 코드를 보면 값이 100이에요. 그 100을 한 번에 100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라 5만큼 20번 조금씩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이게 애니메이션 기법이죠. 프레임을 쪼개서 조금씩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만큼 시간이 20번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채공 시간이 중간에 필요 없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좀 더 게임스러워. 처음부터 이걸 가르쳐주면 개념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좌표 값을 이용한 개념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 다음에 응용 방법들을 설명하는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물론 코딩 수업 들어오신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제 30분에 시작해서 20분 동안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과 또 시연 떼지는 그것이 인터랙티브 상호작용하듯이 오고 가는 거 지금은 확실히 이제 무선 환경이다 보니까 무선 환경이 신뢰성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딜레이가 생기고 했는데 말고 지금 보고 계신 것들 내지는 하셨던 과정 중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조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수업을 더 이어서 저 더 뒤에 있거든요. 네, 더 이어서 해도 되거든요.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지금 엔트리 관련된 수업을 보긴 했는데 네, 네, 미래 수업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맞춤형 수업뿐만 아니라 네, 협업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네. 물론 엔트리는 개별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선생님께서는 이 엔트리를 활용해서 어느 부분에서 협업이 드러나게 되나요? 평가 때문에 개별로 진행하긴 했지만 협업이라는 게 협업을 위한 수업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모둠을 구성할 때 이미 학기 초부터 아이들의 수준을 파악한 다음에 조금 할 수 있는 학생과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정보 과목이 수준차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 배치를 그렇게 모둠 형태로 짝이나 모둠 형태로 구성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협업이 특정 수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업 매 차시마다 협업을 할 수밖에 없고 모둠이 성과를 다 이루어야 마치게 해준다든지 그런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자기 것 끝났다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 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도와서 그 단계가 끝이 나야 수업이 진행하게 하는. 그래서 저는 협업 수업이라는 게 그냥 특정 어떤 활동 하나가 협업이 아니라 계속 매 차시가 협업, 그렇지 않으면 정보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특별히 뭔가 짜서 협업을 하겠다고 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차피 저희 평가가 절대평가지 않습니까? 절대평가라는 것은 굳이 어떤 아이들의 순위를 나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잘한 아이가 친구를 도왔다고 해서 자기 걸 손해보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건 다 끝내놓고 옆에 걸 도와서 같이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항상 모둠의 형태였거나 옆에 친구가 있게끔 자리 배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성한 한 학기나 1년 단위의 수업 안에서는 협업을 그렇게 생각하고 구성을 했었어요. 또 있을까요? 네. 이런 데 와보면 네. 가끔씩 이제 미래 도구를 보고 예. 어떻게 써볼까? 네. 그러니까 도구 내용 이렇게 가는데 네. 사실은 내 수업을 어떻게 할까? 예. 내용을 생각하고 어떤 도구를 활용할 수 있을까? 예. 가야 된다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 생각이 들어요. 저의 생각이요? 이게 철학적인 질문을 받을 거라고 네,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냥 제가 정보 과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연수도 많이 다니고 그런 것들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느꼈던 점은 지금 미래교육을 말하면서 여기도 지금 사실 그런 부스들이 많지만 기술을 너무 소개하고 교사들이 그 기술을 접하는 그래서 말씀하신 어떤 그 소프트적인 에듀테크의 기술도 마찬가지고 하드웨어도 마찬가지인데 내 걸로 다 소화되기 전에 계속 새로운 것들을 접하고 내가 소화되기도 전인데 아이들에게 뭔가를 또 해야 하는 그런 부담 아닌 부담들 특히 선도학교를 하거나 연구학교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보여드릴 수업에서 사실 너무 뭐야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수업이 해야 할 본질, 핵심 가치 내지는 이런 것들도 오히려 좀 더 생각을 했었습니다. 도구를 많이 안 쓴 이유도 제가 도구 소개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 안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정보 과목이니까 정보 과목 안에서 중요한 파트, 그 파트의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협업은 또 어떻게 고민했는가. 네, 사실 이 자리가 제 수업을 막 소개하는 수업의 나눔의 자리는 아니고 사실은 이런 환경 안에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저는 이해하고 왔는데 말씀하시니까 저는 도구보다는 내 수업에 대한 구상과 재구성이든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그 전달의 입장에서 어떤 도구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도구 공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코딩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런 아이북이 없고 개인 노트북이 없고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로는 수업하기가 어렵거나 못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오늘은 그런 평가 부분이 빠졌는데 이런 내용을 개별 게시판을 공유하거나 학급방을 통해서 공유하거나 또 나누거나 그 이후 차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에듀테크를 쓸 수 있고 퀴즈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의견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멘티미터든 아니면 저 같은 경우 띵커벨을 많이 쓰는데 아이들의 의견들을 좀 받기 위한 그런 도구들은 분명히 도구로서 갖는 가치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내 수업 한 차시가 됐든 프로젝트로 10차시가 됐든 그 수업에 대한 그 이해와 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내가 만나는 아이들에 대한 그 출발점인 것 같아요. 제가 학교를 다녀보지만
이 학교 아이들과 이 학교가 똑같지 아니하고 남학생과 여학생이 또 다르고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내 아이들을 잘 알고 있는가, 거기에 맞는 도구를 쓰는 것,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재구성하는. 그래서 저는 해마다 같은 교과서를 가르치지만 해마다 평가의 내용이나 수업의 내용이 약간 달라지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아이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본질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또 있으실까요? 네, 뭐 저런 디지털 액자도 있고, 저 실감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안경이 없는데 안경을 끼면 저런 과학적 속의 저런 부분들이 다 홀로그램처럼 3D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전자칠판은 현재 좀 학교에만 들어와요. 얘도 빔 형태인데 그냥 전자칠판이 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이런 것들은 보시다시피 장점이 단초점인데 크죠. 보통은 100인치가 거의 최대인데 120인치까지 되는 것이 아마 장점인 것 같고, 여기는 일반적인 이제 전자칠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실을 구성할 때 아마 좀 중점적으로 얘기하셨던 게 이 약간 미러링이 되는 모둠과, 그래서 PBL 수업을 할 때 굉장히 좀 적용하기 좋은, 모둠 안에서 문제 해결을 공유하면서 하고 그것이 다시 오고 가고 하는, 이걸 중점적으로 구성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또 있으실까요? 네. 3분 남았네요. 네. 네. 네네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네. 사고력, 예. 네네. 네네. 어떻게 했냐고요? 그래서 항상은 아니고, 저도 그게 항상 좀 고민이 됐었는데, 먼저 끝나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옆에 아이를 돕게 돼 있고요. 그럼에도 시간이 남는 아이들에게는 항상 개별 과제를 줬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마지막 게임을 다 만드는 것까지가 프로젝트였고 수행평가였는데, 자기만의 게임을 만들어 와도 된다. 네.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제시하지만, 제가 배운 내용이 포함된 다 자기만의 게임을 만들어. 그러니까, 수준별 과제나 수준별 그 아이들이 수업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목표점을 주지 않으면 걔들 흥미를 잃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아이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선생님, 너무 쉬운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건데 28명과 함께하는 수업에서는 선생님은 중간과 중간 약간 왜 그냥 아무도 몰라서 포기하는 친구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설명을 하면서 그 정도 수준을 맞추고, 또 분명히 초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친구들에게는 그만한 과제를 따로 주면서 해왔을 때 피드백해주고 칭찬해주는 부분들이 있었을 때 좀 찾아오고, 실제로 또 투트랙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아예 이런 대회나 다른 형태로 좀 애들 케어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이제 2분. 네. 네, 저도 갑자기 얼마 전에 이렇게 중등이 없다고 초빙 받아가지고 왔는데 규모가 커서 밖에 아마 여기 바깥에서는 여러분은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여기 앉아 계신 겁니다. 200명이 수업 지원 신청을 하셨고 20분만 여기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저 바깥에서 보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또 혹시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수업 빨리 마치면 안 되지만 시연이니까 한 1분 정도 일찍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